자, 바닷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소름 끼치게 생긴 동물 중 누가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우리는 피지 근처에 있는 나누야 발라바 섬의 열대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비틀 자동차만한 거대한 생명체가 보이나요? 쥐가오리입니다. 긴 채찍 같은 꼬리와 크고 평평한 다이아몬드 모양의 몸을 가지고 있죠. 쥐가오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암초 쥐가오리와 대왕 쥐가오리예요. 쥐가오리는 상어와 같은 과에 속하지만 아래턱에 작은 이빨만 있습니다. 동물성 플랑크톤, 작은 물고기, 갑각류를 먹고 삽니다. 쥐가오리는 사교적인 동물이고 사람을 좋아합니다. 일단 가까이 오게 하면 여러분을 관찰하면서 주변을 헤엄칠 거예요. 하지만 뒤쫓지는 마세요. 매우 빠른 수영 선수들이거든요. 쥐가오리의 영어 이름인 만타레이는 망토 혹은 담요라는 뜻입니다. 모든 바다생물 중에서 체중에 비례해서 가장 큰 뇌를 가지고 있어요. 거울 속의 자신의 모습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혹돔입니다. 보기엔 흉하게 보여도 한국, 일본, 중국의 얕은 바다에서 만날 수 있는 순한 물고기 중 하나입니다. 턱과 머리에 모두 돌기가 있어요. 아네모네 속에 숨는 것을 좋아하며 보통 100cm의 길이임에도 불구하고 외출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혹돔 한 마리가 30년 전 일본의 한 스쿠버 다이버와 우정을 쌓았습니다. 다이버가 물고기를 발견했을 때 혹돔은 부상을 입은 상태였고 다이버는 물고기의 회복을 도왔어요. 그 잠수부는 수중 신사의 관리인이었습니다. 그는 수중 배를 쳐서 물고기를 불렀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물고기인 고래상어와 함께 수영해 볼까요? 이 생물은 상어지만 고래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년 동안 살 수 있지만 두뇌는 아주 작아요. 고래상어는 인간에게 무관심합니다. 먹을 수 없는 건 신경도 안 써요. 그리고 다른 상어종들과 달리 여러분을 물지 않을 거예요. 고래상어는 역과 섭식 동물입니다. 이빨은 있어요. 그것도 무려 3,000개나요. 하지만 이빨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입이 저처럼 크긴 하지만 목구멍은 100원짜리 동전 크기밖에 안 된답니다. 다음은 개복치입니다. 꼬리가 없는 이 물고기는 마치 반으로 잘린 것처럼 보입니다. 커다란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어서 수면에 접근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은 상어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개복치는 물속 깊이 잠수해서 다른 물고기들이 자기 피부의 각질을 없애고 기생충을 제거하도록 합니다. 일단 이 작업이 끝나면 다시 표면으로 돌아와 일광욕을 하죠. 또한 식욕이 왕성합니다. 만약 물속에서 여러분을 보면 다가와서 여러분을 관찰할 거예요. 하루 안에 여러분이 손으로 직접 먹이를 줄 만큼 친해질 수 있어요. 항상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동물 큰 돌고래를 소개합니다. 가장 사교성이 뛰어난 바다 생물 중 하나이며 무리를 지어 이동합니다. 큰 돌고래는 놀이를 좋아하고 사냥하고 새끼를 기르고 공동체에서 서로 돕기를 좋아합니다. 큰 돌고래는 시속 30km에 이르는 뛰어난 수영선수입니다. 보통 수면 위로 올라와 머리에 있는 숨구멍으로 공기를 마십니다. 큰 돌고래는 의사소통에 뛰어나고 서로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반향 위치 측정을 사용해서 방향을 탐색하고 먹이를 찾아요. 사람들을 만나면 매우 호의적입니다. 너무 경계심을 늦추기 때문에 오히려 상어와 같은 다른 바다 생물에게 약점을 보이게 됩니다. 태평양 연안으로 향하면 귀신고래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귀신고래는 피부가 기생충과 기타 유기체들로 덮여 있어서 주둥이가 마치 거친 바위 조각처럼 보입니다. 먼저 귀신고래에게 잘 보이도록 하세요. 귀신고래는 새끼들이 위험에 처했다고 느끼면 큰 보트, 배, 선박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순에서 노를 저으면서 카약을 타는 사람들을 봐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작은 보트에 접근하여 사람이 만질 수 있게 허락하기도 하죠. 하지만 법으로 거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신고래는 원한다면 더 가까이 접근할 거예요. 그리고 위협을 느끼면 공격적으로 행동할 겁니다. 머리에 연장을 달고 있는 물고기를 소개합니다. 귀상어예요. 귀상어의 두개골은 사냥에 도움이 됩니다. 눈은 망치 모양 머리 바깥쪽 가장자리에 달려있어서 360도 수직 시야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코 앞이 사각지대죠. 귀상어의 머리는 금속 탐지기와 같습니다. 상어가 원하는 건 대부분 모래 표면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모래에 살짝 담가서 그 아래에 있는 것을 쓸어 올립니다.
귀상어는 해안선 부근과 근해의 열대 바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무리를 지어 움직여요. 인간과 다이버에게는 대부분 무해하지만 공격적으로 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격을 하기 전에 충분히 경고 신호를 보낼 거예요. 그리고 다이버들은 그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작은 동물을 소개할게요. 바다사자입니다. 바다사자는 좀 까다롭습니다. 장난기가 많고 공격적이고 오만하고 똑똑하고 무엇보다도 호기심이 많습니다. 바다사자는 물속에서 숨을 쉴 수는 없지만 거의 300m 깊이까지 잠수할 수 있고 오랫동안 숨을 참을 수 있습니다. 코를 통해 공기를 들이마시고 일단 물에 머리를 담그면 콧구멍이 닫힙니다. 만약 바다사자가 해변에서 사람들을 발견한다면 멀리 떨어져서 사람들이 떠나기를 기다릴 거예요. 야생 바다사자는 누구에게도 우호적이 아닌데 특히 위협을 느낄 경우 그렇습니다. 접근 가능한 바다사자는 우리 안에 갇혀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벨루가 고래입니다. 흰색의 둥근 머리가 있고 아마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사교적이고 시끄러운 동물일 거예요. 위쪽을 향한 입 때문에 마치 웃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벨루가 고래는 태어났을 때 어두운 회색입니다. 피부가 하얗게 되는 데는 8년이 걸려요. 부비강 주위에 공기를 불어넣어서 머리의 모양을 바꿀 수 있습니다. 벨루가 고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일단 인간 친구를 사귀면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야생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너무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양 생물학자들은 벨루가의 안전을 위해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충고합니다. 바다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바로 매너티를 말합니다. 매너티는 강과 바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몸집이 크지만 보통 얕은 해안 지역에 머무릅니다. 해초, 나뭇잎, 그리고 해조류를 먹고 살아요. 매너티는 숨을 쉬기 위해 약 4분마다 머리를 표면으로 내밀지만 그보다 더 오래 숨을 참을 수 있습니다. 느리게 움직이고 돌고래만큼 똑똑하지 않더라도 색을 구분할 줄 압니다. 온화한 성격의 거인으로 따뜻함을 찾아 인간에게 접근하기를 좋아합니다. 다음은 돌묵상어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상어예요. 돌묵상어의 가장 큰 특징은 입입니다. 저처럼요. 돌묵상어들은 입을 무려 1m도 넘게 벌릴 수 있어요. 전 그 정도는 아니에요. 돌묵상어는 위협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거대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해롭지 않아서 다이버들은 돌묵상어와 함께 수영합니다. 매우 사교적이고 100마리로 이루어진 그룹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수면 가까이를 헤엄치면서 여과섭식으로 플랑크톤을 먹습니다. 돌묵상어도 많은 이빨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동물이 30분 동안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를 수 있는지 아세요? 알아요. 베리 매너티. 베리 매닐로우라는 옛날 가수가 있었죠. 정답은 혹등고래입니다. 과학자들은 혹등고래가 낮은 울음소리와 소음을 내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짝을 유혹하기 위해 의사소통을 하려는 걸지도 몰라요. 해안선 근처에서 작은 먹이를 먹고 있는 혹등고래를 볼 수 있는데 꼬리를 이용해서 물속에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혹등고래는 매우 조심성이 많아서 귀신고래만큼 사교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혹등고래는 바다의 영웅이에요. 범고래로부터 다른 동물들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혹등고래가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 번은 혹등고래 한 마리가 뱀상어로부터 고래 생물학자를 구하기 위해 뛰어든 적이 있어요. 이제 변장의 전문가를 만나보죠. 캐리비안 암초 문어예요. 특수한 색세포는 문어가 모래와 해양 암석의 거친 질감과 섞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캐리비안 암초 문어는 외톨이입니다. 혼자 돌아다니기를 좋아해요. 또한 크기도 아주 작습니다. 거의 13cm까지 자랄 수 있고 다리는 보통 사람의 발만큼 길어질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파란색으로 변하고 위협을 느낀다면 경고할 겁니다. 비록 안전하긴 해도 문어를 흥분시키지 않기 위해 거리를 두는 게 좋아요. 이상하게 생긴 생물이 바다의 칠흑 같은 깊숙한 곳에서 살아있는 진공청소기처럼 걸어다닙니다. 바다돼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홍색의 몸 때문에 그런 이름을 얻었고 크기는 여러분의 손바닥에 들어갈 정도입니다. 바다돼지는 수영하지 않고 해저에서 걸어다닙니다. 다리는 5에서 7쌍의 커다란 튜브 같은 발로 이루어져 있고 입 주위에 촉수를 가지고 있어서 진흙을 쑤시고 다니면서 먹을 만한 찌꺼기를 찾습니다. 냠냠. 바다돼지는 연약하기 때문에 다른 바다 생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독성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바다돼지를 만난다면 매우 우호적일 거예요. 하지만 애완동물로 기르려면 매우 깊은 수조가 있어야 할 거예요. 미끈미끈한 해상생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빛 해파리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빛 해파리는 순한 동물로 따뜻한 여름 저녁에 해안 가까이에서 수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건 촉수가 2개이고 어떤 건 촉수가 하나도 없어요. 어둠 속에서 빛나고 물속에서 빛을 발하기 때문에 밤에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다 구스베리입니다. 모래 위에서 젤리로 된 투명한 방울처럼 보이는데 티스푼에 들어갈 만한 크기입니다. 다른 해파리와는 달리 빛 해파리는 쏘는 세포가 없기 때문에 쏘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수영해도 안전합니다.